일본 방위성에서 지금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서 사실 부인하는 말을 지금 계속 현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방위성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에 대한 우리 국방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입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혹시 일본에서 따로 뭐 답을 보내왔다든가 하는 게 있나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대조영함에서 촬영했다는 그 영상을 공개할 것인지가 지금 관심인데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권혁주 기자님. 네, CBS 권혁주입니다. 네. 하여튼 뭐 어제 고생들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하여튼 뭐 국방부가 강력히 성토를 하면서 규탄을 뭐 했는데, 근데 이제 일본이 저렇게 지속해서 저렇게 할 경우에 뭔가 또 좀 대응책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 절차에 대해서 지난번에 합참에서도 새로 좀 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절차에 대해서는 작전적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제한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하고 이제 그 전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 저희가 대응을 뭐 비례 원칙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본 하여튼 초계기가 이렇게 자꾸 위협 비행을 할 경우 우리가 실제 뭐 사격 통제 레이더를 돌리거나 아니면 뭐 위협 사격을 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다면 실제 우리도 같이 그 일본 함정에 대해서 비행을 하는 것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방부 뭐 네, 그럼 뭐 방안 네. 제의하셨으면 저희가 네. 뭐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에 대한 대응 절차는 지금 수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구체화된 부분도 있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사안이고 또 작전적인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 하여튼 뭐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적용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블루코리아 뉴스 고성혁 기자입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좀 이따 할까요? 앞에 분, 예, 말씀하시죠. 뉴스핌 하수영 기자입니다. 네. 그 어제 정경두 장관님께서 직접 그 발표를 하시려다가 합참 작전본부장님으로 발표가 바뀌셨는데,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직접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장관님이 직접 발표를 하시지 않고 좀 수위를 조절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혹시 지금 장관님에 대해서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일본 측의 반응이 나왔는데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그 장관님이 발표를 직접 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안이 진전된 사안을 보시면 저희는 이 사안은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있고 협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상대 측에서 크게 키워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절제되고 또 전략적이고 또 제대로 된 대응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징적으로 갖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대응 부분, 작전적인 부분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합참에서 작전본부장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또 진행되는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장관님께서 발표를 하실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 상황을 딱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적절한 브리퍼와 적절한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맞도록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는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고 오방국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풀어가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오정희 기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블루코리아 뉴스 고성혁 기자입니다. 좀 다른 각도로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일본의 그 일부 언론에서 그 이번에 그 목선에 대해서 북한 목선에 대해서 공작선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나 통일부에서 목선에 대해서 뭐 사진이 한 장도 공개된 것도 없고 또 그 탈진한 선원을 바로 이제 판문점 통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사진을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고 기자님, 그 전에 저희가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뭐 선원 같은 경우 판문점 돌려보낼 때 그 상황 사진 또 공개를 하고 그러지 매번 않았습니까? 공개한 건 아니었죠. 뭐 어떻든 간에 이번 건에 네. 이렇게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데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하는 거죠. 그 사안은 이번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국방부에서 대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방부가 아니면 어디서 그 목성 구조한에 이 해군 또 관여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예,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원칙인 저희 겁니까? 사안이 저희가 아니다, 직접적으로 이건가요? 하는 건 아니어서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채널A 김성진 기자입니다.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일본 방위성에서는 지금 사실관계를 부인을 하고 있고 고도 150m 적절히 지키면서 비행을 했다라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신 동영상 관련 공개 여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객관적 증거 제시가 없이 이렇게 계속 주장만 하다 보면 그 진실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측에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 제시 빠른 시일 내에 할 의향이 있으시니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정경 기자님 먼저 하셔서. 네, 뉴델리 정경 기자입니다.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어저께 일단 이야기 듣기로는 그 영상을 이번에는 광학 카메라하고 광학 장비하고 이제 카메라 찍었다는데 영상 공개 여부 혹은 일시 같은 거 좀 어떻게 아까 될지. 동일하게 말씀드렸죠. 찍은 네. 거는 있고 네.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 협의 여부는 중이신 아직은 거죠.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게 조선에 났던데 저는 이제 자세히 내용 못 들었는데요. 그 육군 12사단으로 원대 복귀한 전직 기무사 소령이 자살했다 BOQ에서 이 관련해서 좀 육군에 질문을 드리고 네, 싶거든요. 이 사안은 육군이 대답하겠습니다. 그 해당 소령이 원대 복귀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기무사의 옛날 기무사 같은 경우에 이제 차출돼서 가는 걸로 있지만 이 소령분이 원래 12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 나중에 지금 현재 조사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12사단에 근무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분 이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중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사망 원인 조사 중이고 그다음에 네. 이분이 근무를 안 했었을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 원대 복귀라는 게 기무사에서 말만 원대 복귀고 네네. 사실 서류상으로 원대 복귀지 실은 가보지 않은 강원도 원통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그 원대 복귀를 가지고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 육군 입장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육군 간부가 다시 이제 육군으로 복귀한 부분인데요. 해당 근무한 부대로 갔는지 그래서 12사단 근무 경험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지수 기자님. 예, MBC 이지수입니다. 네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방위상은 적어도 위협 비행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오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그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540m 약입니다. 약 540m, 고도 약 60 내지 70m로 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양측이 이제 주장이 엇갈리는 게 그 네. 비행 고도 아닙니까? 네. 근데 국방부에서 그 저고도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뭔가요? 적어도라고 판단한 근거는 저희가 그 지난 12월 21일 있을 때 150m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의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낮은 거를 어떻게 예, 그 부분은 판단하신 저희가 뭐 파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시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저희가 파악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여러 가지 그 관측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들에서 나타난 걸 보면 이것이 확실합니다. 예, 문화일보 정충신 기자입니다. 그 오늘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이번 초계기 사태로 계기로 해서
한일 간에 체결된 그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무용지물이 됐다. 그래서 정경도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이 부분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입장을 내용에 이제 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방 군사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국방부 입장 이게 뭐 개인 페이스북이기는 하지만은 여권에서 이런 중진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네, 지소미아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검토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겁니다. 정 기자님, 폐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한다는 게 뭘 검토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검토한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백브리핑 때도 기자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김주영 기자입니다. 어제 그 일본 도발이 있고 나서 국방부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우리 군의 대응 행동 그 수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장관님은 그 간담회에서 자위권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왜 국방부 입장문에는 이런 자위권이라는 표현 대신 행동 수칙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지 혹시 좀 톤 다운을 한 부분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톤 다운 아니고 성격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익관적인 조치보다는 저희의 대응 체계에서 하는 부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TV조선 안영래입니다. 기자들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은 좀 받으시고요. 그 어제 그 백브리핑에서 18일과 22일에도 저공 위협 비행이 있었다고 국방부가 그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국방부가 저공 위협 비행이라고 인식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건데 왜 당시에는 그게 공개를 곧바로 하지를 않으신 건가요? 군사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언론에 공개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개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사적으로 위협적이라고 느꼈지만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1.8km, 3.6km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일본 측에 항의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백하게 도발 의도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하게 됩니다. 많은 군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그때마다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 저희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누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두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일단은 저도 그걸 보면서 거리가 좀 있는데 이걸 군사적으로 위협 비행이라고 볼 수 있나? 위협 비행과 정찰 비행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네. 국방부는 위협 비행이라고 규정을 하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네. 거고 네.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가 뭐 비행기로 한 3km, 2.8km면 우리 함정까지 다다르는 시간은 아주 짧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협 비행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특히나 22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더 이상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 다음 날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 국방부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물론 군사적인 사항을 항상 공개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고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일본이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그 다음 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거는 군사적 상황을 떠나서 이건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두 건이 더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안들 가운데 저희가 판단해서 공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 드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 앞서 두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사적으로는 위협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위협의 부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측이 어떻게 느끼냐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이게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제가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매번 그 사안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군사적이고 또 보안적인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방부로서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알고 공유하시면서 저희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기 또 같은 그런 의견을 나눠주기 바랄 때는 항상 공개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사안을 판단해서 공개할 때는 공개합니다. 이번에 앞서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의 판단이 공개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